당신과 속도를 맞춰 걷는지 살펴보세요. 실제로 남자는 자기가 호감을 느끼는 여자와 함께 걸을 때 여자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발걸음을 늦추거나 빠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말이 안 맞는 게요. 제가 잘 안 맞춰서 걷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한 블록 정도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저쪽 사거리에서 난 저쪽 사거리. 근데 안 해도 안 맞춘 거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소영이한테 맞춘 거지. 그러니까 소영이도 마찬가지야. 자, 오늘 갑자기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그냥 오늘 할 거 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위키하우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흥미진진한 연애 비법들을 공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면서 우리 2024년에는 연애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공부해보는 시간. 제가 처음에 발견한 거 뭐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본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여자와 첫 키스 잘하는 법. 이걸 일단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봤을 때는 남자와 첫 키스 잘하는 법. 자, 당신의 그녀는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그런 그녀와 함께 키스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는가? 그녀와 첫 키스를 하거나 아예 키스해본 경험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약간 겁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첫 키스에 대비하여 조금만 연습한다면 진정한 프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은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그녀에게 가서 키스를 시도해보자. 파트 1! 성공을 위한 준비. 섀도우 복싱이죠. 스텝 1! 연습하라. 키스에 익숙해지고 더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연습해보는 것이 최선이다. 연습해야 된다는 말이 아주 진부해 보이지만 이보다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다. 처음에는 손으로, 그 다음에는 다른 물체와, 다음으로는 사람과 연습해보자. 사람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요? 명심해야 할 것 두 가지. 만약 이미 키스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다른 사람과 키스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둘째, 그 상대와 키스를 한 후 그녀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게 이제 요즘 사회를 이제 전곡으로 찌르는 관통하는 말이거든요. 경력자만 뽑아요. 근데 경력을 쌓으려고 해도 신입을 안 뽑으니까 경력직에 지원을 못 해요. 그러니까 키스를 잘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손, 그리고 다른 물체. 예를 들어 뭐 인형 같은 걸로 구연동화 같은 것도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입을 그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손을 사용해서 키스를 연습할 수 있다. 현타가 오는데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연습을 할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점. 파트 2! 입냄새를 관리하라. 입에서 마늘 냄새를 비롯하여 기분 나쁜 냄새가 나는 사람과 키스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키스할 때만큼은 입냄새를 다스려야 한다. 그녀와의 데이트를 앞두고 있거나 그녀를 보기로 했다면 먼저 양치질을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혀까지 닦아준다. 이렇게 말하니까 평상시에는 혀를 안 닦지만 그녀를 만나는 날만큼은 혀까지 닦아준다. 선심 쓰듯이. 그리고 구강청결제로 마무리해주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데이트하는 동안 청량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데이트하는 도중에 몇 분 동안 민트향 사탕을 먹거나 민트향 껌을 씹으면 입냄새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완벽해. 그러면서 이제 커담으로 코팅 딱 하면은 데이트 준비 완료죠. 왜냐하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뇌를 좀 각성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 상대방의 말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니코틴이 또 각성을 시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담은 같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데이트 전에 꼭 필히 해주시는 게 좋다. 단 커피를 안 마시거나 담배를 안 피우시거나 하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원래 이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트 전에 커담으로 한번 싹 정신 개조를 딱 해주는 것이 좋다. 자, 다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꼭 키스를 하고 말 거야. 약간의 추파는 오케이! 적당한 선에서 추파를 던지면 키스할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 칭찬을 한번 해볼까요? 분명 좋아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여러 번 장난스럽게 당신을 때리거나 괴롭힌다면 당신과 신체적 접촉을 하고 싶다는 뜻이니 잘 알아차리도록 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는 등 적절한 수준에서 행동을 개시해야 된다.
그러면 그녀도 어색하게 눈만 바라보고 있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는 당신에게 상당히 고마울 것이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분위기라는 거예요. 분위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말은 아니죠. 이거를 상황 봐서 해야 된다. 근데 막 착각해서 갑자기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 이러면은 좀 곤란할 수 있다. 이게 좀 약간 인싸가 쓴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약간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누울 자리 보고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을 해버리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행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좀 더 대담한 성격이라면 당신 참 귀여운 것 같아 같은 스윗한 멘트를 하고 웃으면서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두르는 일도 시도해볼 만하다. 아, 시도해볼 만하다. 요거 미국 사람이 쓴 건가? 그녀가 좋아한다면 그녀를 업어주거나 간지럼을 약간 태우는 것도 좋다. 하지만 계속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갑자기 그녀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정확하게 딱 적어주네요. 자, 조금씩 추파를 던지다 보면 키스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음 스텝 4.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키스를 하려면 좋은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 키스하기 좋은 타이밍은 데이트 끝마칠 때다. 아, 끝마치고 헤어지려고 할 때. 첫 키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단둘이 있어야 한다.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좌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첫 키스를 할 때는 반드시 단둘이 있어야 된다. 키스라는 사실도 사생활에 해당되므로 떠벌리고 다니지 말자. 굉장한 무례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기. 일단 키스를 하기 전에는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키스를 해도 될까요? 키스를 해도 되는지 묻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 익숙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매우 매력적인 사람들이 출연해 키스하는 영화만 봤기 때문이다. 아, 미디어가 망친 거죠. 뭐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불안해요. 언제 얘네들이 갑자기 눈 마주칠 줄 몰라서 불안해. 아, 미드를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못 보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갑자기 눈 맞아. 거의 말리우드의 그 떼춤씬처럼 갑자기 눈 맞아서 이게 우리나라 정서랑은 좀 다를 거 아니야. 사실은 가족들끼리 막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 맞아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어색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정서가 다르니까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얘네도 인싸만 그러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저 뭐 미국 산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녀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기 위해 그녀의 의사를 묻는 것은 당신이 그녀를 존중하고 있으며 그녀의 기분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배려를 싫어할 여자는 당연히 없다. 아니, 키스를 누가 물어보고 하냐고요? 연인 사이에. 답답합니다. 이거는 첫 키스입니다. 첫 키스. 연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갑자기 썸을 타다가 선키스 후 연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연인 사이가 아닌데 갑자기 가쁜 키스 할 수 있죠. 하지만 정중하게. 실례지만 이쯤에서 제가 키스를 해도 될까요? 아, 잠시만요. 구강 청결을 위해 1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주고 양해를 구한다면 여자가 이 남자 뭐야?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배려심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항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 리드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 의사를 좀 존중해 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짜치네 그걸 물어봐 할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 강좌를 일단 따라가자고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큰 파트 2. 기술 제대로 써먹기. 천천히 그녀의 얼굴로 다가가라. 누군가의 얼굴로 천천히 다가간다는 것은 곧 키스의 순간이 임박했다는 전 세계적인 신호이다. 그렇게 행동하면 그녀가 불편해하거나 당신의 뺨을 때리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키스하기 바로 전까지는 절대로 눈을 감지 말라. 눈을 감았는데 먼저 입을 다문 채로 키스해라. 이거 팁입니다, 여러분들. 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드나 헐리우드 뭐 영화 같은 데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첫 키스에서 칼집에서 혀를 꺼내가지고 쓴다?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강좌에선. 혀를 왜 닦았어? 그러니까 혀에서 세균들이 많이 사니까 냄새 창고잖아요, 혀가. 그러니까 냄새 창고 관리하는 거죠. 무슨 뭐 혀 닦는 게 뭐 그냥 사용하려고 혀를 닦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답답하구만 진짜.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는 거야 진짜. 각도를 틀었습니다.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여라. 정면으로 들어가면 뭉텅한 그녀의 코와 먼저 만나게 될 것이니 고개를 살짝 꺾어라. 천천히 움직이고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가라. 손을 사용하라. 볼을 쓰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 손은 허리나 등에 두는 것이 좋다. 다정하고 애정이 넘치는 남자가 되어라. 키스는 무언의 대화이다. 그녀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당신에게 돌아와줬으면 하는 것이 당신의 속마음일 것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키스도 숨 쉬면서 할 것. 키스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숨 쉬는 것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안다면 굉장히 놀랄 것이다. 숨을 못 쉬어, 숨을. 귀로 숨 쉬어. 귀로 숨 쉴 수 있으면 귀로 숨 쉬고, 뭐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갑자기 키스 중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 그래서 한 10초 정도 심호흡을 하고 폐 안에 산소를 많이 머금은 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졸음 쉼터, 숨 쉬는 쉼터 같은 시간을 가져주는 것이 좋다. 시간을 찾기 힘들다면 뭐 팁 아닌 팁이 있네요. 입술이 아닌 뺨이나 이마에 키스하면서 숨 쉬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시간을 자연스럽게 벌어보세요. 안 그러면 숨을 못 쉬니까요. 때가 되면 멈춰라. 몇 초나 몇 분 후에 천천히 입술을 떼고 눈을 뜬다. 진짜 축하해도 될 것 같다. 첫 키스를 끝냈으니 이제 키스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산의 정상에 올랐다. 첫 키스에는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포근하게 그리고 숨도 쉬어가면서 해라.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파트 3. 프로로 거듭나기. 지금까지는 아마추어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프로예요. 채팅창에는 자, 이제부터는 손자 생각할 시간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가셨어요. 프렌치 키스를 이제 배워야 됩니다. 심화 과정. 오랍쇼. 자, 이제 또 다른 넘어야 할 산이 프렌치 키스를 마주해보자. 프렌치 키스는 보이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 설왕설래가 처음에 서로의 리듬이 잘 맞지 않으면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거 아래 이거 격렬한데요? 벌써부터? 아니 갑자기 진도가 이렇게 나가요? 아니, 연습을 못 하는데. 자, 아무튼 너무 격정적이에요.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법을 배워라. 그림으로 뭐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오, 주변 사람들에게 배워라. 당신은 그녀와 같이 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키스하는 장면을 볼 확률이 더 높아진다. 특히 더블 데이트나 공공장소에서 데이트할 때 다른 사람들이 키스하는 것을 봐도 괜찮지만 반드시 공손해야 함을 잊지 말 것. 자, 이렇게 해서 데이트를 하다 보면 뭐 공원에 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키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키스하는 것을 많이 보고 배워둬라. 하지만 예의를 갖춰라. 배우는데 막 무례하게 보지 말고 공손하게 보아라. 요것도 이제 보니까 조금 정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강좌는 강좌대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치즈계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나 리얼 밤에 공원에서 애정행각하다가 아줌마한테 쓴소리를 들은 적 있다. 그러니까 애정행각은 남들이 좀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쓴소리 좀 들어야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쓴소리 안 합니다. 대준마래. 대준마님이 공원에 기강을 잡으셨네. 해병대 전후에서 이제 순찰을 돌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빈 시간은 주민들, 어르신들이 이제 한 번씩 기강을 잡아주실 때가 있죠. 대가리 깨기도 하는데 막 곤방대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 만나면 대가리 깨기도 하는데 경을 치는데 치아 교정기를 한 채로 키스하는 법을 배워라. 이건 뭐지? 만약 이번이 당신의 첫 키스라면 치아 교정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수많은 영화나 TV쇼에서 치아 교정기를 한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지만 실제로 치아 교정기를 한 채로 키스하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다. 외국은 치아 교정기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좀 이게 좀 밈 혹은 뭐 유머 요소 이런 게 있나 봐. 우리나라는 사실 본 적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청소년 키스씬 자체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으니까 외국은 하이틴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아 교정기가 조금 청소년의 상징같이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을 또 해보고요. 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 단계는 이제 마스터 하신 거고요. 팁이라고 하면은 거칠거칠한 입술은 금물입니다. 소량의 설탕을 가지고 다니셔서 입술을 문질러 주면은 각질 제거가 되고요. 키스를 하기에 적합한 매끈매끈한 입술을 만들어주는 노력은 필수!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입술과 입술이 맞닿기 전에 침을 삼키고 가볍게 입술을 핥아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like 고양이. 이런 행동을 너무 티나게 하지 마라. 낼름낼름해 보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막 군침 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지 입술에 수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인데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앞에서 낼름낼름 거리지 말고 뱀처럼 낼름낼름 거리지 말고 살짝 안 보일 때 침으로 코팅하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주라. 그녀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니 말이다. 근데 이제 보통 침으로 하면 더 마르지 않나요? 침 코팅 말고 립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건 뭐 립밤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 말일 수도 있고요. 키스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가벼운 상태에서 읽고 있지만은 이 강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o not try 이거는 꼭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요. 당신은 계속 키스하고 싶지만 그녀가 그만하고 싶다면 그녀의 감정을 존중해 다른 때 다시 시도해야 된다. 경고! 당장 그녀가 키스를 원하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말 것.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너무 도움이 되네요.
이제는 경력직이라고 하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강좌만 봤을 뿐인데 이미 한 것 같아. 다음 스텝은 없나요? 더 심화 과정. 더 심화 과정을 요구하는 아프리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거 학구열이 대단합니다. 지금 뭐 채팅창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역시 아프리카 형님들 말하면서 이제 치직에서 리스펙. 치직에서 아프리카 형님들 한번 리스펙 해드리고요. 아까 제가 안 읽었는데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치지직은 뭐야? 키스라는 게 진짜 있는 거였어?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 형님들은 안 한 사람이 있다고? 이런 채팅을 쓰시고, 약간 냉탕과 온탕의 느낌이. 남자가 호감이 있는지 알아채는 법. 이번에 이제 여자 버전에서 한번 볼까요? 아까는 이제 우리가 남자 버전에서 봤잖아요. 이번엔 여자 버전에서 한번 보자고요.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지 알아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체 언어를 읽는 것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시선이 오고 가는지까지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 남자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지 보세요. 당신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나요? 당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나요? 그 남자가 그 정도의 모범 시민이 아니고 갱스터라면 그저 호의를 베푸는 선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에게 호감이 있고 당신에게 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뭘 더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남자가 마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에게 자잘자잘하게 잘해주는 것은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채팅창에는 관상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일러스트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있는 것일 뿐, 글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소가 너무 좀 인위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가 당신 주변에 있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낸지 살펴보세요. 당신이 필요한 하루를 보냈다는 이유로 당신을 위해 요리를 해주나요? 당신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계속 방법을 찾고 항상 당신 주변을 맴돌며 항상 있으려고 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여자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같이 있으면서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스키로 넘어갑니다. 뭐죠? 그 남자가 당신 앞에서 엄청난 것들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이 있을 때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여자들이 원치 않은 잘 보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벽에서 다이빙하기, 움직이는 차 트렁크에 타는 거, 뭐 이런 수요 없는 공급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이게 멋있어 보이겠지 해서 하는 수요 없는 공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신호로 체크해라. 자기 자신이 다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당신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 남자의 원래 성향이 위험을 감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당신 곁에 있을 때마다 뭐라든 위험을 더욱 감수하려 든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가 없지만 나는 용감해, 전하고 싶은 뜻은 그런 거겠죠. 나는 뭐 씩씩해, 듬직해, 믿음직스러워. 이거를 자꾸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싶으니까 절벽에서 다이빙하기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 생각을 좋게 잘 풀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걸 보여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절벽에서 다이빙하기로 가쁜 절벽 다이빙 이런 거가 나오는 거죠. 아프리카 형님들이 이제 지금까지 나온 강좌를 해석하고 이제 중간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강좌 중간까지 봤는데요. 남자가 잼민이 같을수록 저한테 호감이 있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역시 연애에 있어서는 아프리카 형님들이 잘 아시네요. 예리하시네. 유치하게 좀 약간 이렇게 되죠. 지금 좀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동물 같기도 해요. 뭐 고양이, 강아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강아지들이 호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끼는 뼈 같은 거 갖다 주고. 근데 지한테만 소중하지 상대방한테 소중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죠. 잡은 쥐 같은 거 놓고. 그죠? 자기 기준에서 뭔가 대단하거나 스윗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절벽 다이빙 이런 거. 자, 그 남자가 당신에게 작업을 거는지 확인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면 작업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남자가 당신에게 작업을 건다면 당신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지 확인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겉으로 보기엔 별뜻 없는 작업을 걸 수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에게 작업을 거는 부류의 남자는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갑자기 뭐지? 일러스트 이렇게 웃겨. 자, 추측을 해볼까요? 친하게 지내는 거를 속으로 분노가 있는데 참고 있나? 질투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네요. 당신이 다른 남자들과 있을 때 그 남자가 질투하는지 살펴보세요. 남자 직장 동료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점심을 먹으러 가면 그가 우울해하는 것이 보이나요? 옆에 직장 동료랑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닌 척하지만 뭔가 꿈틀꿈틀하는 게 보이나요?
당신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가 지켜보나요? 당신이 남자 사람 친구를 만들면 그 사람에 대해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나요? 그의 질투심은 너무나 뻔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갑자기 꽃을 가져온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죠. 단추 한 5개 풀었거든요. 만약 그가 당신에게 꽃이나 당신을 웃게 할 만한 작고 귀여운 선물들을 준다면 이는 그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아주 큰 신호입니다. 의자를 빼주면 당신 주변에서 매너 좋은 남자처럼 행동하는지 살펴보세요. 앉기 전에 의자를 빼주거나 코트를 벗어서 당신에게 준다면 굉장히 이런 신호입니다. 갑자기 또 치명적인 척. 당신 주변에 있을 때 그루밍을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머리 스타일에 힘을 주고 옷 보풀레기를 제거하고 셔츠 커프스에 신경 쓰고 단정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도 신호다. 당신과 속도를 맞춰 걷는지 살펴보세요. 실제로 남자는 자기가 호감을 느끼는 여자와 함께 걸을 때 여자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발걸음을 늦추거나 빠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말이 안 맞는 게요. 제가 일단 잘 안 맞춰서 걷습니다. 아빠들이 맨날 혼자 가는 이유가 있었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다 보면은 다음 거를 내가 좀 약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샌가부터 나도 이렇게 앞으로 가 있어. 쏘맘과 쏘영이가 뒤에 있고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한 블럭 정도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저쪽 사거리에서 난 저쪽 사거리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면 한 블럭 정도 차이가 날 때가 있고 거의 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제가 일단 안 맞췄죠. 걸음 속도에 안 맞췄잖아요. 근데 아내도 안 맞춘 거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한 블럭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아내도 뭔가 서둘러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야. 맞죠? 아내도 굉장히 세워라 대워라 천천히 가고 저는 좀 약간 젠걸음으로 가고 이게 계속 쌓였기 때문에 한 블럭 정도가 차이가 난 거란 말이야. 쏘영이한테 맞춘 거지. 그러니까 쏘영이도 마찬가지야. 쏘영이도 뭔가 아빠가 저쪽까지 가면은 발걸음을 좀 급하게 해야 되는데 서로 안 맞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명이라고 합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쪽만 해서는 박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집안의 가장한테 맞춰야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부장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이제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가장의 팬티를 항상 유심있게 보거든요. 가장의 팬티는 권위다. 그래서 가장의 팬티가 늘어져 있다는 것은 권위가 늘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제 팬티는 많이 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부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살이 찐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 요 강좌가 마냥 맞는 건 아니다. 자, 팬티를 좀 사세요. 저는 팬티를 바꾸는 기준이 뭐냐면요. 엉덩이 부분 있죠. 그 골 사이 부분이 해져 있어야 그때 비로소 삽니다. 이렇게 돼야 돼, 팬티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바꿉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뒤에 이 부분부터 사가요. 팬티가 이 부분부터 사가. 엉덩이를 맨날 어디 나무에다 비비나요? 내가 곰이야? 요거는 좀 여론이 그 정도면 따로 가는 게 아니냐. 이거는 제가 좀 심각성을 이해를 했고 쏘맘과 쏘영이에게는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폭을 좀 크게 해서 빨리 걸어야 될 것 같다. 자, 다음 그의 신체 언어 읽기.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낀다면 방의 저편에서도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 그를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눈이 몇 번 마주치면은 아마도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이제 남자가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여자도 나를 계속 쳐다보네? 나한테 관심 있나? 근데 이쪽도 계속 봐. 나한테 관심 있나? 서로 관심 있는 줄 알아.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이 약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당신을 쳐다본다면 당신에게 호감이 있고 당신을 더 보고 싶어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일 것입니다. 자, 당신 쪽으로 몸을 돌리는지 살펴보세요. 저도 지금 계속 이걸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했나? 넌 하남자라 안 했잖아. 아니, 저는 항상 쳐다보고 말해요. 거짓말이래. 미친 거 아니야? 쳐다보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건데 거짓말이래. 당신 주변에 있을 때 그가 많이 쭈뼛거리는지 살펴보세요.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긴장을 한 모습, 뭔가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또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슬쩍 신체가 닿게하려고 그가 항상 핑계를 대는지 살펴보세요. 손에 올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 그러면 당신과 너무 가까이 서 있어서 당신의 발이나 다리가 닿는데도 그가 당신에게 바로 떨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닿았어. 근데 바로 안 뛰었어. 근데 남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뛰지? 뭐야, 나 좋아하나? 서로 상대방 반응이 어떤지 보려고 하다가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당신에게 진짜로 가까워지고 싶다면 당신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떼어주는 것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머리카락 한번 붙이고 다녀보세요. 한번 애매한 곳 머리카락하고 살짝 튀어나온 떼어주면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나? 자, 얼굴이 열리는지 보세요.
입술이 살짝 벌어지는지 보시고 콧구멍이 당신이 이야기할 때 살짝 벌렁거리는지도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열려 있는지가 이거네. 뭔가 이렇게 확장. 열심히 듣고 있다는 신호를 쫙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움직임이 무미건조하지 않고 약간 동적으로 변한다.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친구들에게 그가 당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당신이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았나요? 내가 여자야? 내가 여자인데? 나에 대해서 자꾸 막 물어봐.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서 횡설수설하는지 살펴보세요. 그가 당신의 매력에 빠져서 자기가 스타트rek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여동생과의 관계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요 없는 공급. 이러한 귀여운 행동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에게 빠져있다는 것에서부터 기인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최고민수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지? 근데 저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근거로 생각해보면 그냥 박애주의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지상 최고의 인류에. 그가 당신에게 마음을 터놓는지 살펴보세요.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 사적인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낮은 소리로 이야기하는지 살펴보세요. 관심 있는 여자한테는 저음을 사용한대요. 또 듣는 척하면서 스킨십을. 그가 당신에게 항상 작은 칭찬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너는 너무 매력있어. 너는 엄청 끌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주 작은 칭찬들을 합니다. 당신 주변에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웃는지 살펴보세요. 굉장히 사소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에 성공하는 방법. 장거리 연애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항상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꾸준히 연락하고 서로에게 헌신한다면 장거리 연애가 오히려 일반 다른 연애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평소 상태를 유지합니다. 꾸준히 연락을 하고요. 그리고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대화가 연인관계, 미래, 꿈에 관한 심각한 대화일 필요가 없고 마트에서 장을 받거나 집안일에 관한 소소한 얘기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간다. 힘들겠지만. 그리고 서로에 대해 알아간다. 여자가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도 연습해가지고 같이 추는 건가? 여자가 좋아하는 취미를 배우라고? 내 연인도 사람인 걸 기억한다. 떨어져 있으면 애틋한 마음이 커지고 상대를 이상화하기 쉽다. 연인 관계를 안정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 막상 실제로 만날 때 위화감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안 보다 보면은 자꾸 사람을 이상화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찌질한 모습을 보여줘라. 방바닥 닦던 걸레로 콧물 닦고 이런 모습들을 중간중간에 보여달라는 거죠. 맞아, 너무 이상화되면 오랜만에 만나면 실망이 커짐. 뭔가 아플 때 아파라. 아파라 아니야? 상대방이 다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같이 있어주거나 정신적으로 지지해주고 상대방을 아끼고 위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한다? 커피? No. 거리를 떠나 연인 사이에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 최대한 서로에게 충실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실수를 한다면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클럽 같은 곳에 가게 됐을 때 거짓말을 하면 나에게 좋을지 모르나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연인 관계에는 더 좋다. 실수로 클럽에 간 건 뭔가요? 가기 전에는 나는 그냥 친구랑 놀라고 갔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 1번. 2번 마침 연인이 없으니까 좀 다른 사람하고 놀고 싶다라는 충동을 이기지 못한 실수. 그런 2개 중에 하나죠. 그리고 3번째. 그냥 돼지국밥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클럽이네. 이거 나오기가 힘들어. 그런 실수. 나는 그냥 술 한잔 하러 갔는데 뭐야 클럽이네. 그런 실수. 난 그냥 클럽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체험해봐야겠다. 나는 그냥 음악 감상실이나 그냥 댄스 감상실, 댄스 체험실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건지 상상도 못했다. 사교의 장인지는 몰랐다. 그리고 실제로 사교의 장인데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할 줄 몰랐다. 클럽이라고 해서 헬스클럽인 줄 알고 갔는데 그런 클럽인 줄 몰랐다. 근데 공연하는 클럽이 또 있어요. 소규모 공연장. 들어가면 이제 원하는 술 하나 맥주나 하나씩 받아가지고 마시면서 막 서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런 클럽인 줄 알고 갔는데 춤추는 클럽이다. 이럴 수도 있고 블루 클럽일 수도 있고 폭소 클럽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다. 상대방이 한 얘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왜 이래야 되는 건데? 아니잖음. 갑자기 그러면 이제 당황하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소통을 중점적으로 하는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려고 해야겠죠. 자, 시간 같이 보내면 됩니다. 근데 장거리인데 어떻게 뭘 자꾸 공유하려는 거야? SNS로? 이걸로 돼? 근데 솔직히 안 돼. 이거 얼굴을 안 보고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무언가를 공유한다 이러니까 나오는 채팅 같이 시간 맞춰서 똥 싸기
전화해서 너 몇 시에 쌀 거야? 글쎄 1시간 안쪽으로 스탠바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너 좀 참으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극혐이고요. 동시에 똑같은 걸 한다. 아 이걸 말한 거구나. 같이 똑같은 그러니까 토크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보니까요, 이 강좌 자체가 장거리 연애가 어렵다는 이제 반증이 됩니다. 이게 쉬운 거였으면 디테일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잖아. 쉬우면은 막 그냥 막 신나서 얘기했겠지. 그만 설명하라고 해도 막. 자, 요거 선물 받은 건데 일본 고래밥 배고파서 먹어야겠어요. 아 포켓몬 고래밥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잠만보 팔 부러진 거예요. 이거 딱 알겠다. 꾸악스죠. 맛이요? 좀 슴슴해요. 피카츄가 없네? 아 없어. 피카츄 없어요. 과자 먹기 싫은데 피카츄 찾아야 돼가지고. 아 또 못 찾았어. 그만 먹고 싶은데. 피카츄 대가리. 근데 몸통이 있는 피카츄 찾아야 되는데. 몸통이 부서진 게 아니고 머리만 있는 피카츄가 있고 몸통도 있는 피카츄가 있고. 아 끝났다. 아니 찌지직 형님들은 쭈르륵 나오는데 아프리카 형님들은 잘 모르시네요. 찌지직 형님이 일침했습니다. 아프리카 형님들 보고 키스할 시간에 포켓몬 좀 하라고.